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지혜로운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 나이대가 되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죠. 바로 침대 끝에 걸터 앉아 발을 땅에 딛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오면서 발꿈치가 쩌릿하고 갈라진 틈으로 통증이 느껴지진 않으셨나요? 날이 건조해서 그래, 나이 들면 다 이렇지 뭐 하고 무심코 넘기셨다면 오늘 영상 정말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발 뒤꿈치가 갈라지고 하얗게 일어나는 건 단순히 수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몸속 깊은 곳, 내장이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일 수 있거든요. 여기에 67세 김영숙님, 가명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숙님은 평소 깔끔하기로 동네에서 소문난 분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발 뒤꿈치가 가뭄든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지기 시작했죠. 처음엔 시중에서 좋다는 크림도 발라보고 각질 제거기로 박박 밀어도 봤답니다. 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다시 피가 비칠 정도로 갈라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일어나 거실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발바닥 전체가 타는 듯이 뜨겁고 속이 메스꺼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단순히 발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병원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영숙님의 발 뒤꿈치가 그렇게 갈라졌던 건 지난 15년간 매일 아침 이것을 먹으며 콩팥과 간을 서서히 망가뜨려온 결과였다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아침마다 보약이라 생각하며 드셨던 그 음식 혹은 습관 하나가 사실은 여러분의 장기를 꿀처럼 걸쭉하게 만들고 있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발 뒤꿈치는 그저 그 결과를 보여주는 거울이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발 뒤꿈치가 보내는 신호, 그리고 당신의 몸속에서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 무서운 변화,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오늘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 몸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었을까요? 난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는데 왜 내 몸속 장기가 나빠졌을까 하고 억울해하실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범인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당연하게 해왔던 4가지 습관이 범인이죠. 첫 번째는 기상 직후 마시는 빈속 커피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정신 차리려고 커피부터 한 잔 타서 드시죠. 커피 안 마시면 하루 시작을 못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잠에서 막 깨어난 우리 몸은 아주 메마른 상태입니다. 이때 커피가 들어가면 카페인이 이뇨 작용을 일으켜서 그나마 남아있던 수분까지 싹싹 긁어내버립니다. 혈액은 꿀처럼 걸쭉해지고 콩팥 필터는 과부하가 걸려 하나씩 죽어가는 겁니다. 72세 박씨 어르신도 매일 아침 믹스커피 2잔을 빈속에 드셨다가 발 뒤꿈치가 갈라지는 건 물론이고 만성 신부전 초기 진단까지 받으셨답니다. 두 번째는 아침부터 먹는 맵고 짠 국물 요리입니다. 아침엔 뜨끈한 국물이 최고지 하시며 짭짤한 된장찌개나 곰탕에 밥 말아 드시죠. 하지만 과도한 염분은 혈관을 팽창시키고 장기를 붓게 만듭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장기의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침에 나트륨 폭탄은 내장 지방을 쌓이게 하고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주범이 됩니다. 세 번째는 바로 물 마시는 순서를 무시하는 겁니다. 잠자는 동안 입안에는 세균이 득실득실합니다. 그런데 물도 안 마시고 바로 음식을 드시거나 혹은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켜시나요? 이건 마치 깨끗해야 할 세탁기에 구정물을 먼저 집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니 심장에서 가장 먼 발 뒤꿈치까지 영양분이 가질 못하고 결국 피부가 죽어 갈라지는 것이죠. 마지막 4번째는 빈속에 드시는 진통제나 가공식품입니다.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니까 하시며 아침 식사도 대충 하고 약부터 챙겨 드시는 분들.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빈속에 들어간 약 성분과 첨가물은 간에 엄청난 독소를 쌓이게 합니다. 간과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 하죠. 70% 이상 망가질 때까지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속이 망가지면 가장 먼저 말단 부위인 발 뒤꿈치가 갈라지고 하얀 각질이 생기며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제발 좀 살려줘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설마 내 이야겠어 싶으시죠?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정말 흔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64세 이정자님, 가명의 사례가 있습니다. 정자님은 평생 가족들 뒷바라지하며 본인 몸 돌보는 데는 조금 소홀하셨어요. 몇 년 전부터 발 뒤꿈치가 심하게 갈라졌는데 그냥 나이 들어서 기운이 없나 보다 하고 바셀린만 듬뿍 바르고 주무셨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짱구게 밥을 말아 드시고는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면서 구토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급히 응급실에 실려가 검사를 해보니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주는 콩팥 수치가 정상인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발 뒤꿈치가 그렇게 갈라졌을 때가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는데 예, 이제 오셨냐며 호통을 치시더랍니다. 결국 정자님은 한동안 투석실 신세를 지며 눈물을 쏙 빼야 했죠. 그때 그냥 건조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지 내 속이 썩어가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가슴을 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인 71세 최만수님, 가명,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만수님은 아침마다 약 기운으로 산다고 하실 정도로 관절염 약을 달고 사셨어요. 입맛이 없으니 빈속에 약부터 드시는 게 습관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발 뒤꿈치 각질이 구두 주걱처럼 딱딱해지더니 나중에는 걷기조차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독한 약 성분이 간에 무리를 주어 해독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어요. 피가 탁해지니 발끝까지 맑은 피가 전달되지 못했던 겁니다. 정밀 검사 결과 간 수치가 정상 범위를 훌쩍 넘어가 있었고 조금만 늦었으면 간경화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분들이 특별한 분들이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도 아침마다 하고 계신 행동 아닌가요? 발 뒤꿈치 갈라짐을 그저 피부 문제로만 보셨다면 이제는 정말 경각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속 장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울고 있을지 모릅니다. 자, 이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아니, 발 뒤꿈치랑 내장이 대체 무슨 상관인데 그래? 라고. 우리 몸은 아주 정교한 배관 시스템과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콩팥과 간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해독 공장 역할을 하죠. 그런데 노년기에 접어들면 이 필터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대한신장학회의 발표 자료를 보면 우리 콩팥은 40대부터 매년 1%씩 기능이 자연적으로 감소한다고 해요. 70대가 되면 전성기 때보다 기능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콩팥 필터가 하나씩 죽어가면 혈액 속에 노폐물이 쌓이고 피가 마치 설탕물이나 진한 꿀처럼 걸쭉해집니다. 이렇게 탁해진 피가 몸속을 돌 때 가장 먼저 문제가 생기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별표, 발 뒤꿈치 별표입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때 피부의 재생 속도가 급격히 늦어지는데 특히 피지선이 없는 발 뒤꿈치는 혈액으로부터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즉시 가뭄든 땅처럼 갈라지게 됩니다. 즉, 발 뒤꿈치 갈라짐은 별표, 지금 당신의 혈액이 너무 탁해서 여기까지 영양분이 못 오고 있어요. 별표라고 장기가 보내는 SOS 신호인 셈입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콩팥은 75%가 망가질 때까지도 별다른 통증이 없습니다. 아프지 않으니 우리는 괜찮은 줄 알고 계속해서 몸에 나쁜 아침 습관을 유지하죠. 하지만 콩팥 기능이 15% 이하로 떨어져 투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야 비로소 후회하게 됩니다. 통증이 없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거칠어진 발 뒤꿈치야말로 그 어떤 정밀 검사보다 정직하게 여러분의 속 건강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걱정만 하지는 마세요. 우리 몸은 정직해서 지금부터라도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채워주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쩍쩍 갈라진 발 뒤꿈치를 다시 보들보들하게 만들고 속장기를 살리는 비결,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첫 번째,
기상 직후 미지근한 보리차 한 잔을 천천히 드세요. 아침에 눈 뜨면 바로 입안을 가볍게 헹구신 다음 따뜻한 보리차를 종이컵으로 한 잔 반 정도 준비하세요. 이걸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라 약 8분 동안 천천히 음미하며 마시는 게 핵심입니다. 보리차는 혈액 속 노폐물을 씻어내고 콩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수분을 공급해줍니다. 70세 이 어르신은 이 습관 하나로 3개월 만에 갈라졌던 뒤꿈치가 매끈해지고 아침마다 붓던 몸이 가벼워지셨답니다. 두 번째, 아침 식사는 저염식으로 바꿔보세요. 국물 요리가 꼭 드시고 싶다면 건더기 위주로 드시거나 김치는 물에 살짝 헹궈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나트륨만 줄여도 혈액이 맑아지고 발끝까지 피가 쌩쌩 돌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빈속에 약이나 가공식품은 절대 금물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영양제라도 빈속에 드시면 간이 비명을 지릅니다. 반드시 식사 후에 드시고 가공된 빵보다는 삶은 계란이나 견과류 같은 자연 음식을 챙겨 드세요. 마지막으로 저녁마다 발을 따뜻한 물에 10분만 담가주세요. 단순히 씻는 게 아니라 장기까지 온기를 전달한다는 마음으로 족욕을 하시는 겁니다. 이때 내 몸아, 오늘도 고생 많았다 하고 스스로를 다독여주면 혈류량이 늘어나 내장 기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콩팥과 간을 살리는 건 비싼 보약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매일 아침 실천하는 이 작은 습관들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늦었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오늘부터라도 관리해주면 반드시 보답합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회복하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보시면서 어머, 저거 내 이야기네 하고 무릎을 탁 치신 분들 계시죠?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무엇을 드셨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혹시 입도 안 헹구고 시원한 찬물부터 들이키셨나요? 아니면 빈속에 진한 커피 한 잔으로 속을 달래진 않으셨나요? 지금 바로 댓글창에 여러분의 아침 습관을 공유해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겠습니다. 라고 다짐 한 줄만 남겨주셔도 여러분의 건강은 이미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서로 응원하며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가 보자고요. 그리고 오늘 이 정보 여러분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의 발뒤꿈치 때문에 고생하시는 친구분들이나 가족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클릭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콩팥을 살리는 귀한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년이 더욱 지혜롭고 건강해질 수 있는 비법들을 가장 먼저 배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합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 투석실 대신 가족들과 웃으며 나들이 가는 미래를 만든다는 점 꼭 기억하시죠.